지금부터 해야 될 게 꿀잼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맞죠. 자 단일화 가겠습니다. 단일화.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래요? 상황인데. 네. 자 일단 윤혜 씨한테 요건 여쭤보도록 하죠. 네. 단일화 전반의 과정을 보면서 아, 네, 네. 일단 웃음부터 뭐 나오네요. 단일화밖에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니까 네. 참 좋네요. 아 상상 이상이다. 아 그리고 상식 이하다. 아니 한덕수 씨가 경선에서부터 참여를 했으면은 사실 이런 사단이 안 났는데 김문수 후보가 되자마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축하 인사? 네. 이게 뭐 감동 인사 하자마자 내려오자마자 이제 바로 목덜미 잡고 너 이리 와 단일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간 김문수 후보를 대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을 때 여기 앉아 뭐 막 나이도 한참 어린데 되게 무례하고 그런 거 봤을 때 내가 김문수라도 속으로 갈았겠다 칼을 너네들 조금만 참아봐라. 그냥 너무 꿀잼 각이다. 아니 그 정치권에서의 그 도의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5월 2일날 당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인데 사실 그 뉴스를 쭉 이어서 보지 않았더라도 후보 당선돼서 일성이 나옴과 동시에 단일화 이슈가 그러니까요. 떠버렸어요. 바로.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경선을 그래도 나름 치열하게 치렀잖아요. 예. 8명에서 4명 줄여, 4명에서 2명 줄여, 2명에서 1명 줄여 이렇게 했고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런 얘기도 했죠. 후보 교체할 거면 후보들이 쓴 그 경선 비용 다 당이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뭐 을지문덕 마케팅을 하면서 이 한덕수 전 대행과의 어떤 단일화를 마케팅 요소로 쓴 것도 맞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본 후보가 된 것도 맞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당 후보를 후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미 머릿속에 본 후보는 한덕수 후보인 거예요. 근데 이분 무소속이거든요. 국민의힘 입당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당에서 선출된 후보를 밖에 있는 후보로 눌러 앉히려고 바꿔버리려고 이런 작업이 벌어지는 게 참 이 당도 안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오더 받아서 당대표 앉히고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당대표 바꾸고 끌어내리고 윤리위 열어서 뭐 제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후보 끌어내리고 뭐 대표 바꾸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이 당도 어떤 민주적인 절차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뭐 당 지도부가 저 선거운동 하고 있는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김문수 후보가 다시 뭐 후보 일정 중단하고 올라온다. 야 대전에서 빠꾸해라. 뭐 그 밤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밤에 집 앞까지 찾아갔었는데 그 권성동 원내대표 전화기가 찍혔더라고요. 네, 김문수 후보한테 전화 여러 차례 했는데 전화 안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찍히고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었고 결국은 오늘 오후 6시에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만난다라는 보도까지는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도 뭐 당권파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또 김문수 후보 측은 세를 어떤 식으로 뭐 확인한다 등의 뉴스들은 계속 나와요. 네, 그리고 지금 속보로 김문수 그 후보 측에서 곧 국민의힘에서 열릴 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속보가 이제 떴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가처분으로 간다. 네. 이거는 뭐 또 어느 정도 예정됐던 수순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를 지금 말로는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한덕수와의 지금의 모습의 단일화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단판을 짓고 여론조사니 뭐니 이런 거 말고 단판을 짓자는 건데 핵심은 한덕수 물러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로 단일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방금 전에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 몇 명이에요? 8명이 공동 명의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당헌 74조에 명시된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헌에는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무우선권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외부 인사인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김문수가 후보직을 양보해라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심지어 이제 사무총장 임명 거부했죠.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하는 뒤에 백드롭 거기에 뭐 사진도 안 걸려 있죠. 뭐 무슨 구호도 슬로건도 아무것도 안 걸려 있죠.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제 비판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다 종합해서 이제는 법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를 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둔 이쪽의 포석인 셈인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로 그대로 진행될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다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당신 비키고 한덕수로 갑시다. 이거를 위한 수순인 거예요. 근데 앞서 박성민 최고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이 당은 이렇게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이 서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준석 대표면 이준석 대표, 홍준표 시장은 오늘 사기 당했다. 윤석열이 결국은 당도 망치고 나라도 망쳤다. 이 공작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내 돈 돌려줘. 그렇지. 돈부터 내놔. 뭐 이런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 묻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사실은 이거 웃기는 겁니다. 당연하죠. 웃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통 보수 정당을 했던 분들은 이거 당도 아니다. 이거 당도 아니고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슬로건으로 비판할 때 윤석열 사당화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끝판왕에 와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 앞에 당사에 늘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로 요새 나오는 슬로건이 뭐냐면 쌍권은 꺼져라. 정계 은퇴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11일까지 단일화 성사가 안 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만두겠다. 라는 메시지를 어제 냈는데 한동훈 캠프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 그만두지 않고 그 권영세 비대위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간다. 이것 때문에 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소위 다선의 지도급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천동설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득권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훼손될까 봐 전부 그러니 이 당이 그 생존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뉴스에서는 다양한 그 에피소드들이나 해프닝들이나 뭐 그것들의 뭐 이면이 가지고 있을 의미들이나 이런 걸 막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전선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은 전원이 의원총회 할 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한덕수 후보로 바꿔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쌍권을 비롯하여 당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지금 이름 뭐 올리고 있는 분들 김재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뭐 차명진 전 의원 해서 아까도 얘기하셨던 당협위원장 모두 원외에 계신 분들이고 전직 의원 209명이 또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직 의원.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두고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간의 싸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긴 건 대선을 앞두고 있는 판에 당권 싸움하는 당 거예요.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까?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스스로 그냥 극우 소수당으로 전락하는 길을 다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보수당은 아니라는 거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계기는 맞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약간 기득권 지키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핫바지와 허수아비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를 내세워서 핫바지는 어디죠? 한덕수 후보. 한덕수 핫바지. 허수아비는 이제 김문수 후보. 근데 이제 허수아비인데 지금 이제 영혼이 생긴 허수아비. 갑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날의 앨리스처럼. 그렇죠. 갑자기 춤을 추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야, 굉장히 동화적으로 해석을 해주네요. 네, 제가 국어국문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 사실 한덕수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친윤 주류 세력은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 윤석열 정권의 2인자를 내세울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진짜 무시하는 거고 본인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사실은 한 거죠.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 어떤 발판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고 영혼이 없이 그냥 이제 간판만 후보로 내걸고 금방 이제 그 자리를 내어줄 것 같은 허수아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고 보니 영혼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허수아비가 멀리 가서 지금 허수아비를 잡으러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나올지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와선 들어요. 김문수 후보가 뭐 정치를 한 해 두 해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뭔가 이렇게 제도권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긴 시간 이 정치를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판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소위 말하는 당권파들이 당황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구 당권파 간에 이제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것인데 김문수 이럴 줄 몰랐죠. 그리고 이제 착한 김문수가 우리를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나 김문수 눈앞에 별이 보이는데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부 장관하기 전에
아스팔트에서 전광훈 씨하고 같이 정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로 밀려났던 분이 어쨌든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동부 장관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그 대선 후보까지 가는 건 한 번도 자기 인생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 대선 후보가 실제로 됐고 그거를 놓칠 리는 만무한 거죠. 자기 인생에서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놓칠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파국이에요. 단일화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구당권파 신당권파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쏙 빠져 있는 사람이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이분은 지금 대선 후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공약도 내놓은 게 없어요. 오늘 첫 공약 나왔습니다. 오늘 한덕수 캠프에서 첫 공약이 나왔는데 AI 관련된 거예요. 뭐 알겠고요. AI 이미 앞에서 다 나왔습니다. 지금 뭐냐면 어제 관훈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서 했던 얘기들이 좀 귀에 딱딱 꽂히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그 내란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 본인의 그 역할이라든지 본인의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인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뭐 사람은 그렇게 삿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또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던 배우자 그 무속 논란 관련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건 이제 사실 이거는 MB가 자주 썼던 표현인데 여기서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왜 나왔냐라는 질문에 그 혹시 윤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법적 대응하겠다. 뭐 이런 약간 뭐랄까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좀 팩트 체크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해야죠. 그런 기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뭐 가지고 대선에 나왔느냐? 네. 저는 첫 번째 일정 행보에서부터 약간 되게 모욕감을 느꼈던 게 쪽방촌에 가서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단 한마디의 얘기도 듣지도 않고 그냥 기자들만 앞에 모아놓고 보여주기식 사진 찍고 갔다는 거죠?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약자와의 사진 찍기를 위한 그 전형적인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고 광주에 가서는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외치는 모습이 그 댓글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완용도 조선 사람입니다라는 댓글이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숨기고 필요하면 꺼내 쓰는 게 호남 사람도 아닌데 참 저 사람 정치 잘못 배웠다. 요거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런 관훈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내란 연루 의혹은 헌재가 이미 근거 없다고 판결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헌재는 그 형사법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 내란 행위가 이 사람의 그 징벌, 그러니까 징벌이라고 하기보다는 징계를 함직한 거냐, 탄핵에 그러니까 탄핵 이를 여부를 만큼 얘기했던 거니까 할 정도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한 거지.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아직 재판은커녕 수사도 제대로 수사 한 번 받았죠? 시작도 안 됐습니다. 경찰서 한 번 갔다 왔죠.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바로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될 해야죠. 텐데 그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함부로 그 속단을 해서 발언을 합니까? 옳지 않죠. 대선 후보로 나선 사람의 발언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 뭐 이 얘기는 언제든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여전히 검경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다녀도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1부 시간이 약간 넘쳤는데 1부 마무리하면서 댓글에 가장 많이 올라온 댓글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장윤선 기자가 나라를 구했다. 네? 대부분 서보학 교수와의 그 최초 전화 연결을 통해 가지고 그 20일 그 지킬 가능성 없다. 이 부분 얘기했던 거 사실은 그 얘기 나오면서부터 경각심이 확 올라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취재하고 방송했던 장윤선 기자를 칭찬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너무 당연한 일을 한 거고 그거는 저는 서보학 교수님이라는 그 훌륭한 학자가 없었으면 여기에 이르지 못했겠죠. 저는 알겠어요. 서보학 교수님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상 소감 같은 모든 영광을 제가 별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뭐 나중에 다이브 시상식 한번 하시죠. 나이브 하시네요. 주시겠죠. 진행자분도. 모든 국민들, 우리 장윤선 기자를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마음 졸이고 걱정했던 지점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중증검찰센터 오늘 진행할 텐데 법률 관련된 이야기는 더욱더 깊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장윤선, 오윤혜, 박성민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